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민주당이 드디어 법관 탄핵을 할 모양입니다. 자, 빠르면 1일날 탄핵안을 발의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보고가 이루어지고 나면 24시간에서 72시간 내, 그러니까 3일이나 4일쯤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법관 탄핵이 추진된 것은 딱 두 번입니다. 두 번 다 실패했습니다. 당시는 법관이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법관이 아니라 부장판사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법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만을 표시해 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법정 구속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경수 지사, 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 행정소송, 최근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 여기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의원직이 상실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엊그제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처럼 이 법원 포비아가 생길 정도로 지금 민주당은 판사들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 불만이 판사 탄핵으로 표출된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애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판사 탄핵에 신중론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의 마음이 변한 것 같습니다. 자, 29일 민주당은 이제 법관 탄핵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의석을 이렇게 뽑아준 국민에 대한 도리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지금 민주당은 이 법관 탄핵을 놓고 법원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물론 판사들 중에도 진보 성향 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판사 탄핵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판사들은 이런 정치권의 태도를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잠을 못 잤다는 판사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거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범여권은 180석이 넘습니다. 판사 탄핵 절차 쉽습니다. 자, 국회 300석 중 151석만 찬성하면 일단 탄핵 절차에 돌입합니다. 물론 국회가 판사 탄핵을 결의하더라도 이게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한 번 더 그럽니다.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다 떠나서 이제 민주당은 앞으로 판사 탄핵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민주당을 보면 이게 집권여당 안정된 정당이 아닙니다. 그냥 기분대로 그냥 움직이는 무슨 이상한 사설 집단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를 놓고 지금 법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습니다. 국회는 통과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탄핵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은 크게 이겼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런 민주당의 법관 탄핵이 그때와 같이 국회는 통과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부결되는,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정권이 뒤집히는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판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 탄핵은 헌법을 위한 것이다, 위헌을 저지른 판사를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그동안 법원에 쌓인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린 것으로 보일까봐 걱정이라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지금 민주당 김경수 지사,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 또 윤석열 총장 사건, 계속해서 자기들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그 분통을 이렇게 터뜨리는 건가,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 법원이 임성건 부장판사 이 사법농단 1심 재판에서 위헌적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으니
국회 탄핵밖에 답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른 의원, 이탄희 의원 등등이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고 결국 민주당 지도부도 이렇게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터지면 민주당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180석 이 법여권 의석을 얻었지만 법원에서는 판판이 깨졌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한 분노를 이런 식으로 사법부 길들이기로 나서는 게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탄핵 대상이 된 임성건 부장판사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2월 달에 퇴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월 달에 퇴직하는 사람을 2월 1일 날 탄핵안을 발의해서 3, 4일 표결을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보내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하는 이거가 맞는 겁니까? 그리고 왜 임성건 한 명만 합니까? 지금 사법농단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금 판사들이 1심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어제 3명, 그중에는 성창호 판사도 있습니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다 하죠. 왜 이 사람만 합니까? 아무튼 이걸 보면 사법부 길들이기다, 법관들 협박이다, 이런 이 논평이 나올만 합니다. 자, 탄핵안 표결이 또 무기명 투표입니다. 어쩌면 국회 통과도 안 될지 모릅니다. 신중론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유투표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지금 성향으로 봐서는 국회 통과할 가능성은 저는 높아 보입니다. 자, 동아일보와 인터뷰한 한 판사의 말은 이렇습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가 한 말인데,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면 선례이고 역사를 만드는 것인데 무죄 판결에다가 더구나 미확정 판결을 가지고 법관을 탄핵하겠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 1심에서 무죄 받은 사람입니다. 임성건 부장판사. 자, 재경지검의 한 평판사는 여당이 주도하는 탄핵을 다들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꼭 특정 재판이 있은 후에 판사들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또 다른 판사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하겠다는 발언을 보고 잠을 못 잤다고 얘기하는 판사들이 많다. 여당에 불리한 판결이 나면 탄핵을 운운하더니 이제는 아예 탄핵을 추진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지금 이 정경심 씨에 대한 1심 재판부 유죄 판결 직후 여권이 재판부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상실행위 선고되자 아예 노골적으로 이 법관을 찍어서 탄핵 운운하는 그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삼권 분립 민주주의국가에서 있어야 될 일입니까? 기가 막힙니다. 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에서는 왜 임 부장판사만 선별적으로 탄핵하느냐,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요즘 법원에서 여당에 거슬리는 판결이 나오니 이 시점에 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여당은 법원 포비아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만약에 이게 자유투표인데 부결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당에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아마 표관리를 할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 지금도 김명수 대법원장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장악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신 있고 용기 있고 법치에 충실한 판사들이 훌륭한 판결문을 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복수를 민주당이 이딴 식으로 하는 것인지 판사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